미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보,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나라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해서 그들이 자기 지역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조직적으로 유린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당신은 이슬람화가 정말로 왕실까지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영국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했나요? 그리고 그게 영국이 이렇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져오는 걸 그냥 허용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나요? 그것들은 영국식 시스템과 맞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 나라가 이렇게 잠식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 호주에 계신 분들, 뉴질랜드,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 분들도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지켜봐야 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하거든요. 저도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 단 한 부분도 과장이 아니에요. 영국의 도시들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장악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시가 똑같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장악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영국이 저질렀던 실수에서 배우고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언젠가 저에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반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이 영상을 알리기 위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충분히 참았고 서구가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서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동료를 찾으셨습니다. 오키도키 여러분 준비하세요.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어요. 런던의 일부는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은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서구의 이슬람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용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를 상대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더러운 예수인이야. 우리는 팔레스타인 있어. 아니. 우리는 관용적인 나라입니다. 서구는 매우 관용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역이용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키스탄 연합 왕국에 와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레벌 뉴스이고 저는 캠 히그비와 바이셰그라드 24의 스티븐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이분들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캠 히그비는 뛰어난 기자로 현장을 직접 찾아 진실을 보여주며 언론의 왜곡이 아닌 실제 상황을 전달합니다. 이런 일이 영국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정말인가요? 저는 uncivilized입니다. 저는 최근에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가서 토미 로빈슨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인 Unite the Kingdom을 취재했습니다. 키어 스타머가 외국 활동가, 정치인, 심지어 기자들까지 단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일찍 파견되었습니다. 마치 좋은 공산주의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토요일에 이 다양한 도시와 다양한 나라를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 기획된 행진에서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바로 키어 스타머입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누구인지 아는 분이라면 이 남자가 영국을 혼자 힘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완전히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와 똑같이 한 전임자들이 많았지만 그는 영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물러나거나 그것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키어 스타머에게 문제가 있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침묵시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모든 사람들, 해외에서 온 취재진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레벌 뉴스에 아비 아미니와 에즈라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에바, 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리려는 활동가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이주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소녀를 성적으로 유인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보내듯 나라를 해치는 사람은 내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이 맞물려서 이 남자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대한 토미 로빈슨 시위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혹시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아니, 너희는 입국 금지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노동당 정부는 그 행사를 위해 극우 선동가들이 영국에 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대규모 이민의 결과와 런던의 특정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총선 때 제가 프랑스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명백한 개토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통합이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밖에서 나는 동정심이 있고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어떤 종교 전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종교 금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에 통합될 생각이 전혀 없는 집단,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내 종교적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영어를 배우고 싶고 여러분의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회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종교와 함께 오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들어와서 나는 이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신념이지만 종교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하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겠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나는 사회에 통합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사회에 통합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사회를 바꾸고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이해했나요? 이름이 뭐예요? 망갈리요. 프랑스어예요? 아니요, 벵고러요. 정말 벵고러 뿐인가요? 벵고러요. 가장 빨라요. 지금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신념체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 신념체계가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폴란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예요. 이것은 인종차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멈추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우리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 아미시 사회나 이런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보는 것에 대해 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나 아미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세계관에 동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영국 문화에 동화시키고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정말 좋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누리세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동화할 생각이 없다면 제게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 흥미롭고 멋진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스폰서의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몸에 콜라겐이 충분하지 않다면요. 콜라겐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놀랐어요.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30세 이후 콜라겐이 1년에 1에서 2%씩 줄어든다는 걸 몰랐고 저도 수년간 관절 문제를 겪었어요. 저도 온갖 보충제를 다 시도해봤는데 그러다가 네이티브 패스 목초 사유 콜라겐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주는 진짜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이상하지 않아요. 물이나 커피에 완전히 녹거든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피부가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통증도 줄어들었대요.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이 쇼도 응원해주세요. 네이티브 패스가 스폰서가 되길 바라며 특별 할인과 무료 배송도 있습니다. getnativepath.com/메이라로 방문해보세요. getnativepath.com/meira입니다. 365일 환불 보장으로 위험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보세요. 스폰서십 덕분에 이 채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미친 에피소드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셰그라드 24의 창립자 스티븐 톰슨과 미국의 독립 언론인 캠 히그비와 함께 화이트채플에 있습니다. 동런던은 전형적인 백인 노동자 계급 지역이었습니다. 건축 양식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런던 중심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웅장하고 좋은 건축물, 더 높은 다세대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런던엔 이런 것이 없고 노동자 계층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중앙 및 동유럽 유대인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부터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가장 다양한 동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벵골인들이 많습니다. 벵골인은 가장 큰 소수민족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벵골인들은 전체 주민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벵골인들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사방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엄청난 두화도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티 오브 런던과 카나리 워프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자발적인 게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이슬람화된 지역과 동네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시의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인 영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백인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이 여자분 잘했네요. 머리 안 가렸어요. 정말 드물죠. 현재 타워 햄리치의 시의원입니다. 최근에 다시 선출된 로드 메이어는 이전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 동안 출마가 금지됐었습니다. 그 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로드 메이어로 선출됐어요. 그는 또한 벵골인입니다. 지역 시의원들의 대다수는 벵골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을 보면 워키토키 빌딩도 보이고 거킨도 보이고 이런 고층 빌딩들이 다 보입니다. 화이트채플은 넓은 지역이 극심한 빈곤과 게토화에 시달리지만 바로 옆엔 전혀 다른 풍경도 있습니다. 화이트채플역 이름은 영어 바로 옆에 벵골어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게 아랍어인 줄 알았지만 이후 많이 배웠어요. 주목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이 장소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들이 가려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점점 더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벵골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영국 사회에 통합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들이 영국 시민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길 건너편이나 길을 내려다보면 우뚝 솟은 마천루와 런던의 막대한 금융구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키스탄 연합왕국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민지화입니다. 원하면 바닥에 있는 간식을 가져가도 돼요. 여기에는 멋진 파키스탄 직물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도 있어요. 저희는 타워 햄리치에 갔는데 길 한가운데 시장이 펼쳐져 정말 제3세계 같았어요. 멋진 오래된 영국 건물 앞에 쓰레기 매립지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가짜 루이비통과 구찌 가방을 팔고 있었어요. 현재 영국은 백인입니다. 일부 자료는 2065년까지 백인 영국인이 소수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 세대를 보면 점점 더 백인 영국인의 비율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서 백인 영국인의 비율이 더 적고 Z세대에서는 더 적으며 알파 세대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백인 영국인이 82%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세대는 분명히 백인 영국인이 82%가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고 그 속도도 빠릅니다. 버밍엄에서도 볼 수 있고 브래드퍼드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으며 루턴타운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약 11개의 도시와 마을, 이 백인 영국인이 소수인 곳입니다. 그리고 수도인 런던은 현재 백인 영국인이 3분의 1 정도입니다. 점점 영국답지 않게 변하면서 영국인들이 떠나는 백인 이탈 현상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한 나라에 들어와 다문화주의를 더하는 걸 문제 삼진 않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여러 나라, 지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자유와 미국의 가치라는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통합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이건 영어권이 백인이 되길 바라는 문제가 아니며 사실 아무도 그 점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은 영국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원래 영국인, 즉 백인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전통이 새로운 것에 의해 억압당한다고 느껴요. 새로운 것은 우리는 너희에 관심 없고 식민지화하러 왔다고 말하는 셈이죠. 들어와서 이곳을 식민지화하고 우리만의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어떤 나라에 들어와 그 가치를 믿는다면 다른 문화를 가져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둘을 합치면 미국의 꿈 같은 것이 생기죠. 하지만 그 문화에 통합될 의지가 전혀 없이 들어온다면 결국 하는 일은 식민지화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막고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은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단순히 동네를 개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이슬람화 정책, 즉 무슬림이 아니거나 이슬람이 아닌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동네를 바꾸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잘 대처하셨네요. 당신은 유튜브 광고를 싫어하죠. 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스트 런던 모스크를 촬영했어요. 이곳은 런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이며 영국에서 아잔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하루에 5번 이맘이 탑에 올라가거나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탑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기도하라고 아잔을 외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모두를 귀찮게 하는 큰 소리에 아잔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확성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새로운 현상인가요? 이게 뭔가 새로운 방식의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우리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일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이런 일이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항상 있었던 건가요? 그들이 뭔가 확성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정오 기도 시간에 그곳에 있었고 모스크에서 넘쳐나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가 전체 무슬림 공동체를 수용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와 제 카메라맨이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촬영 중일 때 한 차가 다가와 횡단보도에 섰고 그 차에 있던 남자가 너 비자 비셰그라드 24잖아. 집단 학살 옹호하는 짐승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런던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지, 다문화주의에 대해, 타워 해밀릿에서 사는 것에 대해 당신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 저를 모욕했고 저는 침착하게 평화롭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동런던 모스크에서 신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눈치챘고 많은 무슬림들이 달려왔습니다. 알제리인들 사이에서 가장 심한 말을 외쳤던 그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달려왔고 셀프케어가 더 새로워진 것 같지 않나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영국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정작 그들은 사지 않아요. 몇몇 알제리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욕설을 외쳤던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특히 그가 위세그라드 24가 대체로 하마스를 반대하고 확실히 친이스라엘 성향이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매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랬죠. 그는 이스라엘 정부 구성원들을 죽이고 싶다고 유대인들을 한 명씩 참수하고 싶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대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는 알제리 출신이었어요. 알제리 사람이었죠. 저도 알제리에서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알제리 사람이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까요? 왜 그게 그를 화나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그에게 제 이야기를 했을 땐 분위기가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죠. 당신은 나이지리아 출신인가요? 그래 제발 무슨 말 하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토미 로빈슨 그는 반대예요. 그는 모든 것에 반대예요. 전부 다 반대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톰 로빈슨을 잡으면 그래요. 알죠. 내가 당신을 잡으면 톰 로빈슨 내가 너를 혼내줄 거야. 그래. 그런데 잠깐만. 내가 토미 로빈슨을 잡으면 알겠어? 아니, 내가 토미 로빈슨을 잡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알겠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슬람 최고야. 이슬람 모두를 존중해. 모든 인종을 존중해. 이슬람은 완벽해. 우리는 아니야. 최고야. 당신은 영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길 원하나요? 여긴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우린 점령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종교를 전파하고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형제님. 그게 다예요. 정말요? 당신은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러 왔다면서 토미 로빈슨 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치고는 좀 흥미로운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되길 바라시나요? 내가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 되길 바라냐고. 아니요,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요? 네. 카메라 앞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이 나라의 어느 부분이 그렇죠? 기독교요? 여기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느 지역이 기독교인가요? 왜 여기를 기독교 국가로 보는지 왜 그런지 묻는 건가요? 국가요? 왜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군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군주제는 신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물론 기독교인들에 따르면요.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요? 그게 당신이 묻고 있는 질문인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존경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채널을 마련해줬어요. 제 말 좀 하게 해줄 건가요? 당신이 말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말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 채널이 뭐예요? 당신 채널이 뭐예요? 부통령입니다. 아마 신발을 던질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야 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유. 자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다큐멘터리 촬영 중 슐테판 톰슨, 사람들이 기도 중이던 모스크를 촬영하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기도 후 나왔고 수백 명이 그를 둘러싸 욕설과 히틀러 경례를 하며 유대인들을 하나씩 묵을 베겠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뭐죠? 야, 씨발, 나 좀 내보내. 스테판은 유대인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저지능자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를 압니다. 이 남자한테가 왜 이래? 이 남자는 널 못 봐 친구야. 이스라엘 엿먹어.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우리는 도둑을 망하게 할 거야. 저는 궁금한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남자가 예를 들어 비비 네타냐후의 경호원들이랑 마주쳤다면 그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음원의 빅블루, 이제 이들과 미국이 된 기분이야. 왠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카타르나 알제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국이고 곧 미국에도 올 거예요. 팔레스타인 만세!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지지 않을 거야. 저 남자는 한 명씩 목이 잘릴 거야. 이 더러운 예수야. 팔레스타인은 우리 거야. 여러분 그거 알고 있었나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재미있죠? 히틀러 경례 같은 거예요. 멋지네요. 고급스럽죠? 정말 고급스러워요. 유대인을 참수하라고 소리치고 나치 경례를 했던 남자는 모하메드 하시드 18세입니다. 그는 인종적 동기가 가중된 괴롭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6월 16일로 예정된 재판까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봅시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인종적 동기는 없었습니다. 비셰그라드 24가 그곳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테판이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흥미롭고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봤어요. 흥미롭게도 그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지 묻자 무슬림을 존중한다고 답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가 더 똑똑해 보이고 누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것 같나요? 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사회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누구처럼 보이나요? 반대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젊은 남성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라면 알겠어요. 여러분이 곱슬머리에 나치 경례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다행이에요. 미국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금발에 말을 잘하는 영국 남성을 말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슬람주의자들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